여러 사람 사이에서 나를 기억에 남겨야 하는 경쟁의 상황이 있습니다. 면접, 미팅, 프리젠테이션까지 상대가 나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말로써 나를 돋보이게 하는 비결 3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타고난 외모나 말빨, 친화력으로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방송과 같은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타고난 매력은 따라잡을 수 없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과 입사 후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할 때 아주 유용했던 저의 비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들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나를 각인시키는 말 첫 번째입니다. 1. 나를 표현하는 한마디, 별명 붙이기.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하면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요상한 이름이네. 그래서 누구지? 하실 겁니다. 반면 안녕하세요, 지식 크리에이터 히렌츠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지식과 관련된 뭔가를 알려주나 보다. 일단 각인이 되겠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예상하셨나요? 네, 바로 캐릭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면접장에서도 자신을 짧게 소개를 할 때도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거나 별명이 있으면요, 수많은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고 지쳐있는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보다 보면 PD나 작가들이 편집을 통해 출연자들에게 이런 캐릭터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죠. 혹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캐릭터를 붙여 자신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모처럼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오디션 프로 싱어게인을 또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최종 2위를 했던 가수 정홍일님을 표현하는 한 단어는 바로 선비 메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출연자들처럼 진행자나 PD가 별명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붙여야 해요. 자, 여기서 네, 알아서 잘 붙이세요 하면 히든 채널이 아니죠. 별명을 붙이는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 지금부터 탈탈 털어드립니다. 첫 번째, 잘 알려진 사람, 브랜드에 비유하기. 비유는 쉽고 빠르게 나를 이해시키기가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슷한 잘 알려진 사람이나 브랜드에 나를 빗대어 말해보는 겁니다. 잘 알려진 표현 중엔 인간 샤넬, 교육계의 BTS 이런 예시들이 있죠. 나만의 롤모델이 있다면 유튜브계의 유재석,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될 히렌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 희망사항으로 한번 호기롭게 외쳐보는 거죠. 잘 알려진 브랜드가 좋은 이유는요, 그만큼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금방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캐릭터를 잡는 두 번째 탭입니다. 패러디, 합성어. SNS에서 민희연, 고민영님을 검색하면 민희연, 고민영이 프로필 사진인 분들이 쭉 뜬다고 하죠. 이렇게 내가 가진 이름을 캐릭터에 붙이거나 언어 유희로 패러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연차가 쌓이고 자기소개서를 받고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특히 기억에 남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지원이었는데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강조해 성실함, 열정을 어필했어요. 결국은 저의 후배님이 되셨습니다. 예전 ASMR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구독자님들의 닉네임 중에 영민하다님도 특히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비슷한 예시겠죠? 이렇게 이름을 활용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름이 너무 평범한데요. 하신다면 우리에겐 합성어, 패러디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과 일반인을 합쳐서 만든 연반인 제자님처럼 나를 설명할 말을 새롭게 합성어로 만들어도 좋고요. 저는 PD와 DJ를 모두 했었기 때문에 저희 방송국에서 쓰였던 PDJ라는 합성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제 예전 영상 중 매력적인 사람들의 인기 비결에 신화 속의 세이렌을 소개했을 때요, 한 구독자님께서 세히렌이라고 달아주신 것도 일종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일 때 기억해 두실 중요한 포인트, 짧고 단순할 것 쉽니다. 짧고 단순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첫 만남, 한 방에 나를 기억시키는 말 두 번째입니다.
얼굴은 잊혀져도 이야기는 남는다. 네, 두 번째 팁, 한마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인상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남아요. 나의 캐릭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도 좋고요. 어필하고 싶은 상황에 맞는 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미팅의 자리처럼 이야기를 할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이야기를 충분히 푸는 건데요. 제가 기사로 봤던 실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축산업으로 성공한 청년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단순 연매출 얼마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저 그런 성공 스토리인가 보다 하고 말 겁니다. 여기에 스토리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유학을 가기 전에 평소에 좋아했던 고기를 실컷 먹고 가자 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다 보니 갓 잡은 고기는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직접 도축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도축장에서 20kg밖에 못 판다는 거죠. 20kg면요 40인분 이상의 양이에요. 그런데 먹고 싶으니까 그걸 일단 사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고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어디서 샀냐 다들 물어보고. 그렇게 청년은 사업을 시작했고요. 결과는 대박이었죠.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 비해서 스토리를 들으니 이 청년이 누군지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반면 면접처럼 내 이야기를 할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요, 1분 내로 내 이야기를 압축해서 미리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 이야기를 할 때 두 갈식으로 이야기의 주제 혹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신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 설명식으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유튜버가 된 이유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배워라.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되었을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신념, 중요한 사건을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제가 PD에서 갑자기 DJ가 된 이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캐릭터가 좀 밍밍한데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또 밍밍함을 캐릭터화 시켜보는 식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잘 스며듭니다. 색깔로 따지면 흰색이에요. 누구와도 쉽게 섞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 제일 어렵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평범함 역시 장점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보는 겁니다. 연예인이 아니라면 내 캐릭터는 누구도 발견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PD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내고 그걸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건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 두실수록 좋은데요. 급할 땐 또 생각이 잘 안 나니까요. 한 방에 나를 각인시키는 말, 세 번째입니다. 3. 유머 녹이기. 유머는 가장 고급 기술이자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한 각인의 기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억지 웃음이 아닌 미소를 뗄 만한 밝은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특히 내가 평소에 유머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면요, 웃기기 위해 어색하게 말하는 대신 다른 요소들로 대체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라면 자료에 재미있는 짤 혹은 밈을 넣거나 라임을 만드는 것처럼 구성을 재밌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프로그램 기획안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유머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유머는 내 기획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일단 웃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심각할 때에 비해서 이 나라는 사람도 기획도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강아지가 등장하는 프로그램 기획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기획을 설명하며 프리젠테이션에 강아지와 관련된 밈, 재미있는 패러디, 그리고 개가 들어간 노래 등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임, 개로 맞춰서 라임을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리며 미소를 짓는 분들, 웃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기획안은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꼭 개그맨일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이 딱딱한 분위기 속 아주 약간의 유머 감각만 겸비를 해도 이 친구 다르네?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쉽지 않은 가장 고급 스킬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의 화법을 보면 기록해두고 따라해보는 것처럼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나 동료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나 역시 그 감각에 긍정적인 전염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 사람 사이에서 나를 한 방에 각인시키는 말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나를 표현하는 한마디
별명 붙이기. 2. 얼굴은 잊혀져도 이야기는 남는다. 3. 유머 녹이기 였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지식 크리에이터 세이렌 기렌치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